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선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파월 의장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먹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죠? 하루 먹혔죠, 하루. 굉장히 아직도 좀 피곤하긴 한데요. 예. 지난주 글로벌 증시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이슈가 지금도 뭐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많이 무던해졌다. 다만 이제 금리 이슈는 아직도 우리 파월 전 의장의 발언이 하루 정도는 먹힐 정도로 조금 예민하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중시 한 주간 무난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항상 변수는 두 가지죠. 우리 금리와 그다음에 중동 변수가 계속 좌우하고 있는데 목요일 우리 미국 시장 보시다시피 파월 전 의장이 또 조금 스탠스는 별 상관없는데 말을 어떻게 좀 이쁘게 하느냐 못되게 하느냐 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 매파적으로 하니까 또 상당히 흔들렸죠. 그래서 그날 또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다만 그 다음날 금요일 보니까 국채금리가 다시 안정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다시 급반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좀 잊혀졌는데 어쨌든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말에 의해서 하루 정도는 증시가 움직일 정도로 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하구나 정도가 되겠고 다만 이제 이런 변수의 여러 가지 좀 시장이 무던해지긴 했지만은 업종이나 섹터 등을 놓고 보면은 변동성은 좀 상당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주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게 사실거든요.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강한 한 주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만 빠졌고 마이너스 2% 빠졌는데 반면에 엔비디아가 7%, 애플 5%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경우도 4%대 올라가면서 여전히 건재하구나. 역시 지수는 이 7개, 6개 정확한 6개 종목이 이끌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섹터는 재미가 없었죠. 에너지 관련주들 유가가 금년은 좀 올랐지만은 유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헬스케어, 은행,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아니었던가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쉽죠.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 사실 미국 증시보다 훨씬 아쉬움이 지난주에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만 생각하실 건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난주 일요일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면서 월요일 날 폭등세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제 폭등세가 나왔는데 그 하루 만에 거래소가 플러스 5.6%, 지수가 그렇다는 거죠. 코스닥이 지수가 7.3%, 말도 안 되는 어떤 폭등세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몇 개 종목은 또 상한가까지 때릴 정도로 해서 뭐 코스닥 지수의 급등을 이끌었죠.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4일간 내내 차익 매물 시달리면서 빠졌다는 거죠. 코스닥이 첫날 월요일 7.3% 올랐는데 주간 상승률이 코스닥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0.9%입니다.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굉장히 허망한 모습을 보였고 섹터별로 볼 때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상당히 엇갈렸죠. 2차 전지가 하루 강세를 보였다가 차익 매물로 거의 제자리에 와버렸고 반도체에 주는 엔비디아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역시나 뭐 업황 턴어라운드 등등 얘기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강세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또 보면은 게임주가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주로 순환매가 돌면서 좀 올라왔다는 점. 이번 주에 지스타 게임주가 있는데 어쨌든 좀 올라왔고 반면에 뭐 좀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화장품주들은 또 광분자 효과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화장품주 막판에 급락 나와버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 목요일 날 얘기 나오고 급락이 지수가 흔들리면서 우리 성장주들 뭐 로봇이나 AI 같은 주가 또 금요일 날 또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또 거기다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게 반도체인데 장 끝나고 나서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 HBM 대표주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컨센이 영업이익 150억인데 29억의 쇼크를 보여가지고 시간 외로 하한가를 가버렸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아쉽지 않았나. 아마 이건 또 오늘 좀 우리 또 시장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 전체적으로 짚어봤고요. 자, 이번 주에는 나름 빅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한산했다면은 이번 주는 뭐 CPI도 있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 이거 계속해서 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일정들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지난주 한 주 이제 좀 쉬었으니까 이번 주는 굵직한 변수들 이슈가 이벤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 지표로는 CPI와 소매 판매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벤트로는 에이펙 정상회담
정상회담이 있겠고 뭐 에이펙 정상회담 우리가 왜 기대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고 세 번째 이제 셧다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 관련 이슈들 CPI는 사실은 우리 중립 변수로 정도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와봐야 하니까. 최근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 끝자락이라고 봅니다만은 아직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번에 컨센이 한 3.3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난달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수치를 보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죠. 다만 이런 수치에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또 엇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중립 정도 변수를 놓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재성 재료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미 사전에 이제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옐런과 허리펑의 경제수장이 만났는데 여기에서 큰 어떤 분란이 없었잖아요. 뭐 디커플링에 관해서 이제 조금 자제하자,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물론 반도체나 소재 관련해서 전격적인 합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새로운 노이즈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시진핑도 지금은 상대 경제 침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서로 뭔가 좀 호재성 재료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이번 주 17일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종료가 되는데 지난번에 임시 좀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종료 시점이 17일인데 이번에 하원 의장이 되신 마이크 존슨 같은 경우가 친 트럼프 성향의 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말에 얘기를 보니까 새로운 임시 예산을 내놨는데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쉽게 되겠습니까만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건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한 번도 미국 예산안이 잘못돼 가지고 미국이 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정치권들 끝까지 막판까지 갔다가 물론 통과해서 지난 한 달 정도 지난 적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통과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큰 리스크로 보는 건 좀 무리다. 물론 이것 때문에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 때문에 신용 등급 전망을 강등하면서 경고도 줬습니다. 그래서 잘 경고도 봤으니까 잘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좀 악재로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제 지표 또 이번 주에 많은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은 목요일 우리 수능일이거든요. 우리 고3 학생들 고생하셨는데 목요일 우리 개장 시간이 10시로 미뤄진다는 것. 예. 그날부터 지스타 게임쇼가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확실히 빅 이벤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시장 흐름에서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주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굉장히 좀 답답하죠. 글로벌 증시를 보면 예. 덜 답답한데 우리 증시는 보면 뭔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 차트를 우선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뭔가 좋은 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뭐 나쁜 것만 얘기하고 그런데 미국 나스닥 일봉 잠깐 보시면 그나마 이제 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워낙에 우리 증시가 지난주도 뭐 좋았다 말아버리고 답답하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일봉이 되겠는데 미국 증시도 뭐 지금 하락 채널형의 모습이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은 측면 아닙니다. A 지점 보시면 추세선이 이제 변곡점이 나서 휘었고 하락 채널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은 B 지점을 놓고 보면 이 하락 채널형을 상단 돌파가 시도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나온 겁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런 부분은 하락 채널형 패턴의 변화를 지금 뭔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잘만 버텨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산타랠리든 연말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우선 이렇게 던져놓고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반등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 도루묵이 돼버렸고 또 실적 부진하는 기업들 급락, 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뭐 새로운 뉴스로 인해서 또 뉴스라고 해서 차익 매물 나와버리고 실망감이 대단히 컸었는데 사실 중동 변수와 금리 변수를 놓고 보면 진행력이긴 하지만은 이 두 개의 변수를 놓고 보면 시장이 절망적이다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오히려 해볼 만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죠. 중동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론 어렵고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악재로 작용합니다만은 이번 우리 주말에 열렸던 이슬람 협력기구 특별 정상회담에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쟁 그만둬야 된다. 이건 이스라엘을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인질 풀어야 된다. 이건 하마스를 동시에 요구한 거예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편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쪽 모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글로벌 어느 국가도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희망도 있지 않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셧다운 우려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리도 끝자락에 가깝고 셧다운도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망한 적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걸 감안하면 두 개의 변수를 놓고 보면 시장이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할만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소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최소한 어떤 종목과 섹터의 순환면 돌아갈 수 있는 장, 만약에 미증시가 이번 주 잘 버텨주면 또 연말 랠리를 살짝 더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낙폭 과대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죠? 한 2주 정도 제가 열심히 낙폭 과대주 열심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반등도 나오고 시장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수단매로 돌아가는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패턴 상단 돌파한 미증시, 공매도 금지,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석세 기준 상향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에이펙 정상회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은 계속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 그림 지금 제가 잠깐 뜬 걸 보시면은 낙폭 과대주와 실적 우량주가 되겠는데, 세 가지 패턴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B군에 해당되는 기술적 낙폭 과대주 순환매. 반도체는 이미 낙폭 과대주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중단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금 고생하고 있는 것은 A 지점이 있는 종목들. 예. 추세가 올라가던 종목들이 낙폭 과대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위에서 매물을 맞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오히려 A 지점에 있는 기업에 조금 관심들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순환매의 관점도 있겠지만은 우리 대주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시행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10억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말만 되면 엄청난 물량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매도로 인한 어떤 물량도 고생했지만은 세금 물량도 컸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풀린다 그러면, 고점에 있던 위쪽에 있던 기업들, 매물을 많이 맞았던, 왜냐하면 상단에서 매물을 많이 맞았던 기업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두들겨 맞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 부분에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면 아마 고점에 있는 상단에서 매물을 맞았던 기업들의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두 가지죠. 밑에서 고생했던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위쪽에서 고생하는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